네, 강프로입니다. STX 중공업부입니다. 자, 조선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STX 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왜 그러느냐? 신고가를 먼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목군들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오션, 그쵸?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쵸? 이런 식으로 오늘도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44,000원이 하나오션의 고가입니다.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업종군들을 공략을 할 때 가장 강한 종목군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그렇죠.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이 뭐 오늘은 0.1%밖에 오르지 않았고 이 위에 보면 3% 올라가고 2.3%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STX 중공업 같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조선주를 지금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조선도 같이 걸고 들었다. 지금은 반도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받은 게 어디예요? 한국. 그렇죠? 뭐 대만은 사실상 뭐 미국의 영혼의 파트너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석권하고 있는 기업들 양대축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대만계, 젠슨황, 그쵸?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눌려 들어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받았었다는 게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게 됐고 그런 부분이 뭐가 발생했어요? HBM의 뭐 그런 좀 긍정적인 내용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누르고 있는 이 산업군들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대규모 장치 산업, 그렇죠? 인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크게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장비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선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를 지금 STX 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 미국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먼저 올라간다. 그게 뭐예요? 주식시장의 특성인 선반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조선주는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자, 장기 차트 한번 보시죠. 월봉, 삼성중공업입니다. 2007년도에 고가를 만들고 쭉 고가를 낮춰온 결과 실적이 터지면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교역량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애플 같은 거 뭐가 나왔죠? 사상 최고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뭐 웬만한 정부보다 그 규모가 더 큽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커요. 세수보다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냥 기업들이 미국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미국 내에 기업들이. 그게 다 강한 국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교역량 자체, 규모 자체는 커졌다는 거죠. 근데 부피가 줄었어요. 부피가 주니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게 된 겁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가 막 벌어져서 뭐 박살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됐으면 애플이나 그런 종목들 안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배로 이동을 해야 될 것들이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배로 이동하는 게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뭐 컨테이너나 그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중에서 배로 이동하는 게 차 말고 없습니다. 그쵸? 독일 차들 한국에 배로 오죠. 그래서 뭐 평택항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뭐 PDI인가 그거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피가 작은 쪽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 형성된 거죠. 지금 보세요. 칩 이거 뭐예요? 이거 대만에서 딱 나오잖아요. 전부 다 비행기로 와요. 그렇죠? 비행기로 미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조선주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배를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조선 빅3가 어디에? 한국에 다 몰려 있죠. 원래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쪽은 그냥 통합해서 현대중공업이었고 거기서 소형 선박을 만드는 게 현대미포조선이었고 삼성중공업은 뭐 대형 선박 위주, 뭐 LNG선 위주로 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랜트 쪽으로 빠지다가 플랜트 쪽에서 수주 경쟁 붙어가지고 대형 적자를 지속적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업인 배를 약간씩 지연되다 보니까 플랜트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 플랜트 수주가 계속해서 막 경쟁 붙고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5년치 실적을 보더라도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애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23년도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강한 움직임을 보면 실적이 전환되는 첫 번째 해였다.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왔다. 23년도에 이런 흑자를 본다는 결산 실적이 언제 나왔어요? 2월 달에 나온 겁니다. 24년도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와야 결산 실적이 딱 뜨잖아요. 연간 실적이 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결과가 애초에 먼저 반영한 가격 구간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가격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여기서 모멘텀, 호재거리가 붙은 게 뭐예요? 미국에서 눌러버린다. 어디를? 중국을. 그렇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시세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격을 먼저 보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진행했죠. 시장가 매수 4월 24일 오늘이에요. 시장가 매수 8시 48분. 그쵸? 8시 49분. 딱 조선주 두 개 딱 집죠. 딱 집어가지고 한 결과 그냥 제가 자동일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TX 중공업 보세요. 정확하게 시가 공략 하죠. 16,000원 매수. 종가 얼마? 16,500원.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이런 상황 9% 정도의 상승하는 종목을 내가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수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죠.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선주는 제가 매매가 진행 중이니까 싸게 사지 않았을 때, 그쵸? 완성돼 있는 매매, HLB 같은 거 보세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올라가면서 계속 사버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한 가격적인 이해가 안 된다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누르고 있는 점, 조선주는 더 나쁠 부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조선주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럼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STX 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조선주 특히나 STX 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매도부터 매수까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TX 자 STX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 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호재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점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을 눌러주고 있다는 점. 이 구간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살아남아 있는 조선업 한국 시장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대형주 하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급 이하 종목, 변동성이 큰 쪽 하나, STX 중공업 이런 쪽으로 가면 조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완료가 된다. 하지만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TX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모두 이해하셔서 정말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